안녕하세요. 친절한 회계사 허승용입니다. 요즘 해외 구매 대행 사업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고에 대한 부담도 없고 초기 자본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보니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 많은 분들이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상품을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한 분이 여러 개의 사업자를 등록함에 따라 사업자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막상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의 부가치세 신고 준비와 관련된 컨텐츠가 부족하다 보니 신고 준비에 애를 먹는 사업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1월 27일 기한인 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분들이 부가가치 신고를 준비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해외 구매 대행 수수료 소명자료 작성 시 판매 금액 작성과 관련된 유의사항에 대해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제 막 소명자료를 작성하시는 분 또는 이미 작성을 했지만 내가 준비한 내용이 맞는지 확신이 없으신 분이라면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시면 신고 준비에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외 구매 대행업을 하시는 분들이 세금과 관련해서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막막한 부분이 바로 소명자료 작성입니다. 요즘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소명자료 엑셀 파일을 공유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소명자료 양식을 찾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얻은 소명자료 엑셀 파일 양식을 어떻게 작성할지가 문제인데요. 그중 가장 처음에 마주치게 되는 어려움은 소명 자료를 작성할 때 기준을 주문 기준으로 해야 할지 구매 확정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사업자분들이 편의에 따라 어떤 분은 주문 기준, 어떤 분은 구매 확정 기준으로 작성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주문 기준이든 구매 확정 기준이든 매출 누락 없이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세무서에 대한 소명을 대비한다면 좀 더 정확한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주문 기준보다는 구매 확정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세청 유권 해석에 따르면 사업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로서 온라인 쇼핑몰의 약관에 따라 재화를 수령한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에 구매 결정, 그러니까 구매 확정이죠. 구매 확정이나 교환, 반품 등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일정 기간 경과 시 자동으로 구매 확정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선발급하는 때에도 해당 재화의 공급 시기는 약관상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로 매출 인식 시기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최근인 2022년 6월에 나온 유권 해석인데요. 원래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에 대한 유권 해석이지만 구매 확정이라는 절차가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에게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구매대행 수수료의 적정성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는 세무서에서 기준으로 삼는 판매 자료가 구매 확정 기준의 데이터와 유사한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인데요. 세무서에서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에게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 제출된 자료에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로 소명 자료에 제시된 판매 금액과 세무서에서 확인되는 판매 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입니다. 네이버와 쿠팡과 같은 판매 대행 업체나 결제 대행 업체에서 각 셀러별 판매 내역을 매 분기에 말로부터 15일까지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자료를 결제 대행 자료 또는 판매 대행 자료라고 합니다. 플랫폼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 결제 대행, 판매 대행 자료가 일반적인 오픈마켓의 경우 구매 확정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서에서는 결제 대행 자료 또는 판매 대행 자료를 통해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가 어떤 플랫폼을 통해 얼마나 판매했는지를 알게 되는데 만약 구매 대행 소명 자료에 있는 판매 금액이 이 금액보다 적다면 세무서에서는 매출 누락을 의심해서 차이 내역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주문 기준으로 소명 자료를 작성하게 되면 세무서에서 기준으로 삼는 결제 대행 자료나 판매 대행 자료의 금액과 판매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소명부터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특히 해외 구매 대행은 주문 시점과 구매 확정 시점 간의 차이가 적게는 2주일에서 한 달 이상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주문 기준의 매출 자료가 구매 확정 기준의 매출 자료보다 매출이 인식되는 시점이 빠르게 되는데요. 사업 초기에는 주문 기준으로 판매 자료를 정리해서 구매 대행 소명 자료를 작성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생각하는 구매 확정 기준의 매출액보다 크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어느 순간 판매가 정체되거나 줄어들게 되는 시점인데요. 주문이 줄어들게 되면서 주문 기준의 판매 금액보다 이전에 주문된 금액이 구매 확정이 되어 구매 확정 기준 판매 금액이 더 커지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사업자의 매출 누락을 의심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 기준을 확인하고 여기에 최대한 맞춰 소명 자료를 작성하는 것이 추후 소명 요구가 있을 경우 소명 절차를 진행하는데 수월하게 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행인 점은 2022년 상반기부터 이 자료를 사업자분들도 홈택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건데요. 조회 방법은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 발급, 세금 신고 납부 선택 후 신용카드, 판매, 결제 대행 자료 조회를 선택하신 후에 원하시는 기간을 선택해 주시면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유의하실 부분은 판매 대행이나 결제 대행 업체에서 결제된 신용카드나 기타 매출 금액만 포함되어 있고 현금 영수증 매출은 제외된 금액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 플랫폼에 따라 해당 플랫폼에서 발행된 현금 영수증 매출을 사업자의 현금 영수증 매출로 발행하지 않고 해당 플랫폼 명의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판매 대행이나 결제 대행 매출 자료 조회 내역에 현금 영수증 매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부 판매 대행 플랫폼이나 결제 대행 플랫폼의 경우 홈택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매 대행이나 결제 대행 자료에 빠져 있는 현금 영수증 매출의 경우 홈택스 조회 발급에서 현금 영수증 조회 선택 후 매출 내역 조회나 매출 내역 누계 조회를 통해 기간별 현금 영수증 매출 건별 내역과 매출 합계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린 조회 방법으로 확인된 국세청에서 생각하는 나의 판매 금액과 내가 정리한 해외 구매 대행 소명 자료상의 판매 금액이 유사한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 두 자료의 차이가 크다면 왜 차이가 나는지를 최대한 확인해 보시고 신고를 진행해 주신다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소명 요구를 받더라도 매출 누락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 가능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해외 구매 대행 소명 자료 작성 시 판매 자료를 어떤 기준으로 작성해야 되는지 그 기준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설명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서 소명 자료 작성과 부가치세 신고 잘 마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친절한 회계사 허승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